안녕하세요. 2016년 카오스 가을 강연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강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박미나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강연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번이 두 번째 강연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강연은 사이언스북스 편집장이신 이은영 선생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셨고요. 오늘은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학사학자입니다. 근데 학부에서는 과학을 공부하긴 했었는데요. 제가 학부에서 과학 여러 분야를 공부를 했지만 그중에서 좀 제일 재미가 없었던 게 지구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과학 강연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재밌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오기는 했는데요. 아까 리허설하면서 조금 봤더니 제 생각이 좀씩 이렇게 약간 변하게 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청중분들은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오셨겠지만 저처럼 재밌어하는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애정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은 우선 여기 앉아 계신 청중분들과 같이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앱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또 한 팀, 저 파주에 있는 한민고 학생들이 같이 이 강연을 듣습니다. 잠깐 파주에 있는 한민고 학생들을 불러서 잠깐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민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연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재밌게 들은 거 저 잘 봤는데요. 오늘도 재밌게 들으시고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오늘 그럼 두 번째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구 내부로의 여행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강연을 위해서 저기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심상원 교수님께서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자, 심상원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멀리까지 오셔주셨는데요. 교수님 저희가 오셔달라고 처음에 부탁드렸을 때랑 그리고 지금 오신 이 시간이랑 사실 좀 한국엔 변화가 있었는데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좀 큰 지진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저희 강연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변화 때문에 좀 준비에 어려움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으면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입국하고 나서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냐고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말씀드린 내용은 지진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뭔가 이론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고 우리나라 지진 문제에 대해서는 2, 3주 후에 홍태경 박사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뤄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홍태경 박사님이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아마 지진에 대한 관심 가지고 많이 오셨을 텐데요. 그건 한 2, 3주 정도 잠깐만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지구 내부로의 여행을 심상원 교수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가을날 저녁 시간을 저한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건 밤하늘입니다. 애리조나는 세계에서 세 손가락에 드는 맑은 밤하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별을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일까요? 최근에 보신 적 있나요? 서울 하늘은 참 힘들죠. 이런 많은 별들을 보면서 가끔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별을 볼 때마다 꼭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과연 생명을 가진 유일한 행성일까? 저 많은 별들 주위를 도는 행성들 중에는 혹시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지구의 모습입니다. 너무 많이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흥마저 사라진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이런 모습을 인간이 보기 시작한 것은 불과 반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간 첫 우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가슴속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구는 생명을 품은 유일한 행성인가?
저는 지구 물리학자입니다. 저는 생물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근원적인 질문은 사실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알고 싶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학뿐만이 아니라 철학을 공부할 때도 아마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오늘 약간 지질하게 맞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나? 궁금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지구의 모습을 다시 보셨고요. 지구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기권, 수권, 직권. 대기권과 수권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우리가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즉,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도 생명과 대기권과 수권의 관계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직권. 제가 이 서 있는, 물론 건물 때문에 제가 직접 암석을 밟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셨을 때 딛고 서 계신 암석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지구 중심까지의 그 긴 거리를 채우는 암석들, 지구의 여러 가지 구성 물질들, 그것을 통틀어서 오늘 직권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직권은 과연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과 지구 내부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먼저 약간 김 빠지는 말씀을 드리면, 그 질문의 답은 제가 오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고,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단계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어느 정도까지 알고, 또 어느 정도까지 알아낼 수 있으며, 언젠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구 내부는 어떤 곳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를 이렇게 쪼개는 날은 지구의 마지막이 되겠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지구의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가상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구는 마치 양파와 같이 여러 개의 다른 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딛고 있는 이 장소와 지구 중심 간의 거리는 6,300km. 제가 애리조나에서 왔는데요, 비행기에서 조그만 화면을 보니까 서울까지 얼마나 남았나 뜨더라고요. 10,000km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죠. 얼마 전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사람은 태양계 끝까지 갔습니다. 태양계 끝까지 위성을 보내서 명왕성의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머나먼 거리인데 우리는 벌써 명왕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6,300km 아래에 있는 지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더욱이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지각, 제가 서 있는 이 장소로부터 30km, 대략 10km에서 30km 안에 있는 암석층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은 주로 산소와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는 광물질로 되어 있는 암석층입니다. 멘틀, 한 3,000km 되는 두께를 가진 지구에서 가장 큰 층입니다. 이 층도 역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암석이 아니라 지각과 전혀 다른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보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아주 귀한 암석들이 오늘 2개가 와 있습니다. 멘틀 암석을 서울대 정혜명 교수님께서 특별히 제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했습니다. 이 멘틀 암석들은 지각의 암석들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양의 매그니슘과 아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멘틀을 구성하는 암석은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핵, 지구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층입니다. 이 층에는 거대한 금속 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층은 순수한 철은 아니고 니켈이 약간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원소들이, 가벼운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 10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제가 표면과 직권과 혹은 대기권과 수권과 직권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몇 가지의 예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에 대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계신데요.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 대륙은 항상 이동해 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오랜 세월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각 지질 시대의 지각의 위치를 기록하여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륙이 움직이고 있고 때로는 충돌도 하며 때로는 합쳐지기도 하다가 때로는 분리되기도 합니다. 대륙 이동설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가설의 범위를 지났고 벌써 증명된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대륙은 움직여 다녔을까요? 판구조론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판구조론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지구 표면은 약 40여 개의 딱딱한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판들이 서로 움직여 다니면서 충돌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전 지도와 다른 것은 제가 판의 경계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자, 판의 경계면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앙해령, 이곳은 대표적인 예로 대서양의 바다 밑바닥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거대한 구조가 북극으로부터 시작해서 남극까지 뻗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저희는 중앙해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땅이 그야말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으로 멘틀에 있는 뜨거운 암석이 올라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이 지각을 탄생시키는 곳입니다. 즉 지구의 지각은 이곳에서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곳이 왜 특별하냐 하면 지질학적으로 새로운 암석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어쩌면 많은 단서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앙해령은 대략 2000m 정도 깊이에 있는 아주 깊은 바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도 낮고 생명이 존재하기에 대단히 힘든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물질이 올라옴으로써 그 주변의 온도를 높이게 되고 멘틀에서 올라온 암석들은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원소를 물에 공급해 줌으로써 이 중앙해령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직권과 수권이 만나서 생태계를 탄생시키고 지탱하는 좋은 예가 되겠죠. 지난 한 달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진의 위치를 다 표시한 겁니다. 지난 한 달, 안타깝게도 경주가 포함되어 있고요. 안타깝게도 북핵 실험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불과 한 달 동안 엄청난 숫자의 지진이 있었다는 것.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지진이 세계를 통틀어 어디서나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지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어떤 장소에서만 국한돼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진원의 깊이입니다. 한 달 동안 일어난 모든 지진의 진원을 다 통계를 내서 각 깊이마다 100km, 200km, 300km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났는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경주에서 예를 들어 난 지진은 한 10km 정도 아주 얕은 깊이에서 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진이 무려 600km 그 이하에서, 지표면에서 600km 그 이하에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지진을 보시고 계시죠? 일본 열도와 한국을 포함한 지역에서 지난 10년간 일어났던 규모 2.5 이상의 지진을 표시해 봤습니다. 조그맣게 보이시는 저 원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위치고요. 각기 다른 색깔을 갖고 있죠.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욱더 깊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일본에 가서 살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재미있는 규칙성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진이 점점 깊어지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지금 보여드릴 애니메이션은 이 모든 현상을 아울러서 한번 이렇게 어떤 예술가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만드는 분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중앙해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중앙해령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뜨거운 맨틀의 암석입니다. 이 암석이 지표에 다다르게 되면 물과 만나서 용융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이 용융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며 이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대양 안에서 무려 1억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과학자들이 섭입대라고 부르는 곳, 즉 일본 열도가 대표적인 예인데 거기서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화산작용도 일으키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진도 일으키고 들어갈 때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었죠. 이렇게 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곳에서는 얕은 곳에서 지진이 나는 것이고 점점 들어갈수록 더 먼 곳에서 깊은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구를 이해하고 지질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물리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작용이 1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1억 년. 그동안 해양 지각은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고 해수 또한 대기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기하고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은 지표에서 충분한 시간을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광물질, 새로운 암석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게 쌓여있는 것들이 결국은 지구 내부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뜨거워져서 중앙해령을 통해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렇죠? 물의 순환에서 하나 빠진 게 바로 이겁니다. 뭘 그린 그림일까요?
지자기장. 지구는 자기장을 갖고 있죠. 북쪽, 남쪽이 그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자기장을 갖게 되었는가? 지자기장은 지구의 가장 깊은 핵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자기장이 왜 중요한가? 왜 생명과 연관이 되고 있는가? 지금 보시는 것은 조그맣게 파랗게 보이는 게 지구입니다. 무엇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고 있죠. 태양은 표면에 사는 저희한테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생명이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태양에서는 동시에 생명을 해치는 태양풍이 불어옵니다. 이 태양풍에는 강한 에너지의 입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입자들이 저희한테 그대로 노출돼서 올 경우에 저는 오늘 저녁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입자들이 왜 저한테 안 올까요? 지자기장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코어가 핵이 이 지자기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구 표면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